네, 이번 주제는 보험사기의 유형별 형사처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어, 보통 보험사기 관련해서 이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어떻게 처벌될 것 같으냐라는 질문인데, 이 부분은 사실 유형별로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경성사기와 연성사기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좀 어려운데, 경성사기는 나지대 않은 사고를 났다라고 하거나, 또는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경우처럼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속이거나, 이런 사유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고, 연성사기는 보험금을 받을 사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부풀리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받을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딱 봐도 이미 경성사기가 더 죄질이 안 좋습니다.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경성사기 유형이 연성사기 유형보다 훨씬 더 세게 처벌이 됩니다. 경성사기 유형의 대표적인 유형은 이제 자동차 보험 사기를 들 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자동차를 이용한, 그 중에서 교통사고죠.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 사건들입니다. 그 연성사기 유형의 대표적인 유형은 이제 허위 과다입 원형 보험사기, 또는 요즘에 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통원 일당을 편취하는 사건들입니다. 이 중에서 자동차 보험 사기와 또 허위 과다입 원형 보험 사기가 가장 대표적이라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보험 사기를 보면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경우, 이 경우가 가장 많죠. 그리고 이제 여러 명이서 동네 선후배 사이, 지인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누구는 운전하고 누구는 탑승하고 또는 차를 두 대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보통 사고를 많이 내는, 그렇게 해서 사고를 일부러 유발해서 청구하는 경우 유형이고요. 또 허위사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사고가 난 것처럼 하는 경우, 이 경우는 단독사고 유형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운전자 바꿔치기 하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동승자나 또는 가까운 다른 지인들이 운전한 것처럼 속여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받는 경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 보험 사기 유형에서 이제 어떻게 처벌이 됐는지를 실제 사례들을 좀 분석을 해본 표를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 고단 191호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편취 금액이 315만 원인데 벌금은 400만 원 나왔습니다. 받은 것보다 벌금이 더 세게 나왔죠. 그리고 울산 2020 고단 3196호 사건을 보게 되면 이 경우는 두 건입니다. 한 건은 미수고 편취 금액도 2,400만 원 상당인데 징역 6월 실형이 나왔습니다. 2,400인데도 실형이 나온 경우가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이 경우는 굉장히 좀 셌죠. 특히 이 경우는 특징적인 게 보험사의 민원을 어떤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좀 악성 민원이 해당되는 유형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구단 1497 사건입니다. 이 경우는 약 4천만 원 정도인데 징역 1년 6월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통상의 사기 사건이면 징역 1년에 한 1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금액이 5천만 원도 안 되는 4천 정도에 불과한데도 징역은 1년 6월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들 대부분은 이제 합의가 안 되고 피해 변제도 안 된 사건들이고, 자백을 하는 경우에는 아까 울산 사건 같은 경우 벌금 400만 원 정도 나왔지만 자백을 하지 않은 이 통원 사건 같은 경우는 실형, 그것도 1년 6개월이 나왔죠. 자백을 했느냐, 피해 변제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형량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라고 해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성사기 유형은 울산 2018 구단 35885 사건 같은 경우는 초범입니다. 2,500만 원 정도 편취를 했는데 징역 1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는 자백도 아니에요.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도 안 하고 피해 변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량도 세게 나왔죠. 그다음에 서울 동부지방법원 2020 구단 3587 사건. 이 경우는 대표적인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까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음주축전 거부까지 했는데요. 받은 보험금은 1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징역 1년 6월 실형이 나왔습니다. 여기 가담한 사람들, 바꿔치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집행유예 나왔고요. 이렇듯 지금 자동차 보험 사기 같은 경우는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나왔고요. 또 자백은 했더라도 합의나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도 역시 실형이 나온 경우들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허위 과다입원형 보험 사기 같은 연성 사기 유형의 경우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관대한 처벌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부산 동부지방법원 2022 고단 1851호 사건을 보면 건수는 많아요. 하지만 자동차 보험 사기처럼 건수만 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입원했다가 퇴원한 횟수가 거의 이 횟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인데 약 6,600만 원 정도 편취 금액이고 동종 전과가 있고
합의도 안 하고 피해 변제도 안 됐는데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아까 자동차 보험 사기에서는 3천원도 안 되는 금액인데도 징역 6월, 징역 1년 나왔던 거에 비하면 징역형 자체도 관대하고 더군다나 실형도 아닌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훨씬 더 관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인천지방법원 2022 고단 8682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1억 4천이 넘습니다. 거의 1억 5천 되는 사건인데도 이것도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당연히 뭐 피해 변제도 안 됐고요. 이 경우도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나왔고요. 그다음에 광주지방법원 2023 고정 507호 사건, 이 경우도 약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심지어 벌금 400만 원이 나왔죠. 아까 2천만 원 정도였으면 자동차 보험 사기에서는 징역형이 나온 곳에 비교해 보면 아예 형 종류가 달라졌습니다. 그다음에 대전지방법원 천안 사건, 이 경우는 뭐 제가 한 사건인데 2016 고단 2453 사건, 이 경우는 2억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나왔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16건 중에 8건 정도는 자백을 하고 8건 정도는 무죄를 다투던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그 자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형사 공탁을 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로 들어드린 사건에서 보듯이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극히 낮습니다. 그러면 왜 자동차 보험 사기에 비해서 이런 허위 과다의 번영 보험 사기 같은 이런 연성 사기 유형은 실형 선고 비율이 낮을까? 또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벌했을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편취 금액과 실손액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 같은 경성 사기 유형은 앞에서 제가 용어 설명에서 드린 것처럼 편취 금액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실손의 금액입니다. 연성 사기 유형 같은 경우는 받은 보험금, 지급된 보험금 액수는 크지만 사실 보험금 받을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부풀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을 보험금을 뺀 금액, 편취 금액과 실제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차액 부분만 실손해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취 금액보다는 실손해액이 훨씬 더 적다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이고, 또 사실 그 형사법 체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범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예컨대 절도죄와 횡령죄를 비교해보면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인 반면 횡령죄는 5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상대적으로 횡령죄가 더 가볍게 처벌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남의 재산, 재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은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견물생심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고 위험이 더 높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관대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료 청구에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욕심을 좀 넣어서 더 받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성사기 유형에 비해서는 죄질이 좀 더 경미하다라고 봐서 상대적으로 좀 관대한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종합하면 이렇게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사항은 살펴본 것처럼 반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자백을 하느냐 범행을 부인하느냐, 또 피해자인 보험회사하고 합의하느냐, 합의가 안 됐더라도 피해 변제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성사기와 연성사기가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 편취금액 대 실제 피해금액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작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연성사기 유형에서는 실제 피해금액은 편취금액보다 현저히 적다라는 것을 양형 이유로 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로 예시로 들어드린 울산지방법원 2022 고단 3463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범죄 사실에 게시된 편취액보다 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유를 들었고요. 범행 횟수도 중요합니다. 한 번 한 경우하고 여러 번, 10회, 20회 한 경우는 상습전까지 진행될 여지가 있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범행 방법과 재질. 견성사기 유형은 아무래도 재질이나 범행 방법에 있어서 더 불법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실형 선고할 때 중요한 양형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은 연성사기 유형에서는 보험사도 책임이 있다라는 피해자의 괴책사유를 가지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사실 양형 기준에서 이런 피해자의 괴책사유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실제 실무상 법원에서는 이런 점도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재판도 들어갔을 때는 재판부에서 심지어 왜 그 바늘로 두고 소도둑으로 키워서 잡느냐, 정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처음부터 입원급여금 청구한 것이 적절한지, 입원이 적정했는지, 과다입원인지 적절히 심사해서 지급을 했으면 그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보험사가 안일하게 심사를 소홀히 하고 계속 지급했던 게 오히려 사건을 더 키워서 편취금액을 늘렸다라는 것으로 본 겁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연성사기 유형, 특히 허위 과다입 번영에서는 양형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것은 뭐 다른 비슷한 유형의 통원일당 사건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도 더 참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경성사기와 연성사기 유형으로 구분해서 실제로 어떻게 형사처벌이 되는지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특히 대응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처벌될 것인가, 특히나 실형이 선고돼서 구속되는 건 아닌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일단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하고 또 이 경우에 만약에 범행이 자백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할 것인가, 합의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즉 실제 피해금을 산출해서 합의해야 되는 영성사기 유형이라면 실제 피해 금액을 산출해서 적정 금액에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막연히 합의하고 전부 다 갚는 게 아니라 실제 피해 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일반인으로서 쉽지 않은 일이고요. 변호사를 선택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적절하게 합의 금액을 산출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